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합니다. 한국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이며 전통적인 가족 형태였던 4인 이상 가구 370만 가구보다도 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만혼, 저출생, 고령화 등과 함께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로 이 비율은 27년 후인 2050년이 되면 41.7%로 높아져 5집 중 2집이 1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20대가 17.9%로 가장 높고 30대와 60대가 각각 17.3% 순입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살이는 어떤 연유로 시작하고 주거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KB금융그룹이 공개한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지난 2017년부터 1인 가구 보고서를 발간하다가 2020년부터는 경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로 진행됐는데요. 정량조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1인 생활기간 6개월 이상이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세에서 59세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정성조사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1인 생활기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이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세에서 59세 남녀 28명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원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 76.3%이고 나머지 23.7%가 이전 소득 등 노동 이외의 수입입니다. 하지만 노동을 통한 1인 가구의 소득은 월 251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44.5%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는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 원으로 통계청 통계보다 64만 원 많은데요. 이는 60세 이상은 조사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는 40.8%를 주거와 식비, 여가비 등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월 소득 중 생활비 비율은 2022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는데 고물 가구 금리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월소득에서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고 저축을 하고 남은 여유자금 비율은 16.2%로 2022년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상태를 보면 월세와 전세, 자가 순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월세 비중이 8.9%포인트 높아진 대신 자가와 전세는 각각 6.2%포인트와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인 가구 비율은 53.6%로 2022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 구입 의향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그 외 지역보다 조금 높았고 구입하고 싶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7.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인 가구 중 아파트 거주자가 30.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구입 의향이 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예상하는 주택 면적은 20에서 25평이 30.7%로 가장 많았고 주택 구입 예상 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가 3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구입 예상 금액은 5명 중 1명이 3억 원에서 4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6억 원 미만을 희망했습니다. 1인 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유동성 자산, 예적금, 주식 ETF 선물 옵션, 1인형 신탁 파생형, 채권, 기타, 투자저축성 보험, 펀드 순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2년 전보다 예적금 비중이 9.5%포인트 높아진 반면 주식 ETF 선물 옵션과 투자저축성 보험은 각각 4.1%포인트와 4.2%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금리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1인 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2022년에 비해 7.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학자금 대출 비중이 각각 3.4%포인트, 2.8%포인트 상승했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포인트와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의 평균 대출 잔액은 7,800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2,100만 원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